성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 월요일 아침에 스피커를 통해 공지가 올랐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4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금방 모여들었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흥분하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박만석 이장 숨 넘어가는 소리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 왔어요. 최영감님이 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만석 이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농촌재생 우수 모델 마을로 선정됐대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도 놀란 모양입니다. 정말요? 박만석 이장이 이제 좀 진정되는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전국 세계 마을 중 하나래. 윤기철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앞으로 진행 사항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만석 이장이 받은 공문을 읽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5억 원, 그리고 모두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억? 박만석 이장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전국 홍보, 벤치마킹 지원, 컨설팅. 이정숙 할머니도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마을이 모델이 된다는 거요? 그렇지. 최영감님이 감동되는 듯 했습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네. 2년 전만 해도 사라질 뻔한 마을이었는데 민준이가 저의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에게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한 거지. 모델 마을. 사라져가던 마을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마을로. 일주일 후 마을회관 앞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산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카메라를 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봤습니다. 네. 진심으로 마을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경험을 다른 마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귀농 희망자들에게 인터뷰가 여러 언론사에서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5개, 6개씩 하다 보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만석 이장도 버거워했습니다. 이번 주만 10팀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웠습니다. 맞네요. 박만석 이장 역시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힘들어도 해야 했습니다. 해야죠. 우리 경험을 나눠야 하니까. 민준이도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도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눠야 했으니까. 저는 벤치마킹 팀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산나물 재배의 핵심은 환경입니다. 40명의 청중들이 귀 기울이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메모하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만큼 저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차광시설은 이렇게, 그리고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강의 탁자를 한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참석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차광시설 말씀하시다가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 네, 차광시설은 계속 강의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달라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밤 11시까지 서류 작업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래요? 응, 내일 제출할 서류가. 민준이 걱정스러운 듯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의자에서 일어나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커피를 내리더니 제 곁에 앉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몸이 버티겠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준이 땅이 꺼지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 경험을 나눠야 해. 그래도 건강이 먼저잖아요. 알아. 조심할게.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에 밭에서 일하던 중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태산아. 민준이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윤기철이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며 몸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2년간 쌓인 피로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준, 수진,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빠 괜찮을까? 민준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무리하셨어. 민호가 수진을 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의사 선생님 믿어야지. 그로부터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그리고요?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고혈압 2기 수준이고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수치도 높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네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셨구나. 의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대가였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을 무리하게 한 대가. 그래서 몸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병실 침대 위에서 또 잠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비몽사몽인 상태였고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수진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병원? 네.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희미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강의 중이었지. 수진의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왜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의사 선생님이 2주 입원하래요. 일어나려 허리를 세웠습니다. 안 돼. 처리할 마을에 일이 많이. 민준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불현듯 궁금해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벤치마킹 팀들의 교육은 다 취소했어요. 뭐? 민준이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이랑 상의해서 당분간 모든 일정 취소했어요. 몸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민준이 안타까운 듯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데 무슨 벤치마킹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수진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좀 쉬세요. 아이들의 눈물. 그것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녁 시간 마을 회관에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태산 씨가 쓰러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째? 이정숙 할머니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쩐데요, 지금 상태는요? 최 영감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과로래. 그동안 너무 무리했어. 윤기철도 한숨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지했나 봅니다. 현우도 울먹였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박만석 이장이 선뜻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최 영감님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지. 모두가 최 영감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 영감님의 표정이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태산이가 혼자 다 할 게 아니여. 우리가 나눠서 해야 돼. 이정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나눠서 해요. 윤기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 프로그램 맡을게요. 현우 역시 뭔가 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회원 관리와 유통을 맡을게요. 민호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설 관리하겠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다 같이 하는 거요.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이도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일 후에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 왔습니다. 최 영감님이 음료를 건넸습니다. 어떤가? 좀 나아졌나?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네, 어르신. 많이 좋아졌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보따리를 탁자에 놨습니다. 먹을 거 가져왔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석 이장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일은 걱정 말어.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미안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영감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윤기철도 같이 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제가 하고 온라인 관리는 현우가, 시설 관리는 민호가 맡았어요. 걱정 마세요. 해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맞습니다. 가족.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혼자 다 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에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너무 욕심 부렸나 봐. 욕심. 그랬습니다. 마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혼자 하려던 것을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한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잠시 대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네. 아빠가 욕심을 부려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혼자 너무 무리해서 너희 걱정시키고.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면 됐어요. 일어나서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앞으론 좀 내려놓을게. 민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다 할 순 없더라. 나이도 있고.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60 넘으셨잖아요.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음만 앞서면서 나이를 잊었습니다. 그러게 60이 넘어버렸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으세요. 시선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 민준이 창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랑 윤기철 형, 현우 형, 민호 형,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알아. 이제 믿는다. 민준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혼자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기로. 2주 후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 꼭 드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최영감님과 이정숙 할머니, 박만수 의장, 그리고 같이 밭일을 했던 사람들. 왔구만. 환영해요. 모두가 박수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주책 없이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아버지. 수진이도 함께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또 다른 열정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을로, 제 가족에게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2주 동안 마을은 잘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기철이 온라인을 관리하고, 현우가 유통을 책임지고, 민호가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저 없이도 마을은 잘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잘하고 있었네.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그게 오히려 좋다는 것을.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산 씨, 이제 좀 어때? 일어나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최영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일 시작할 건가? 쑥스러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모두가 저에게 주목했습니다. 이제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뒤에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조언자가 될게요. 윤기철이 손을 드는 걸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너무 앞에 섰어요.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최영감님이 만족스러운 듯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게 맞아. 이정숙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산 씨. 제가 더 고마워요.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역할을 바꿨습니다. 주인공에서 조력자로. 그것이 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밭에서 천천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 윤기철, 현우, 젊은이들이 함께하니 좋았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윤기철은 다 알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이 부분은요? 화를 내는 표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밖에 못해. 좀 더 깊게 파야지.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르칩니다.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해가 지는 황금빛 노을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들판을 바라보니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좀 쉬어도 되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너무 달렸어. 이제부터 천천히 갈게. 괜찮지? 바람이 불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고마워.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쓰러짐으로써 더 강해졌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